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4%.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매우 잘함 28.4, 잘하는 편이다 15.6, 그래서 합계 4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 55.4 거기에 지지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광주, 전남, 전북, 이 호남, 광주, 전남, 전북도 32.5. 호남권에서도 상당한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성적표를 거두고 있는 것일까요? 여론조사 공정 서요한 대표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등 정치 현안에 거리를 두면서, 두 번째, 노동개혁의 일환인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건설 현장 폭력 엄정 단속, 이러한 것들이 득점 포인트입니다. 네, 이렇게 죄송합니다. 방금 뭐 음악이 좀 섞였죠. 이게 저는 후자 쪽이 더 방점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노동개혁, 건설 노조의 폭력을 엄단을 하고 그걸 뿌리를 뽑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엉터리 회계, 도대체 노조 회비를 걷어서 그 막대한 자금이 모여 있는데 이것을 누가 어디다 어떻게 쓰는지 알 도리가 없었는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거 투명하게 회계 처리해라. 지금 그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지금 전당대회 닷새 남았네요. 3월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를 뽑는 거죠. 오늘 마지막 방송 토론을 하면은 내일 토, 일, 월, 화 4일, 5일, 6일, 7일 이렇게 나흘 동안 투표를 합니다. ARS로도 하고 뭐 이렇게 인터넷으로 하고 이렇게 투표를 해서 그 다음 3월 8일 날 수요일 날 당대표가 선출이 되는 겁니다. 지금 순서대로라면은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혹은 김기현 나머지 셋은 뭐 지금 엎치락뒤치락 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3월 8일 날 공개될 그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들의 득표의 가장 관점은, 초점은 과반 득표자가 나올 것인가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한 번의 투표로 딱 당대표가 선출되는 것으로 끝나게 될지, 아니면 과반 득표자가 없어서 1등과 2등이 결선 투표를 치러서 그 주의 일요일 날 3월 12일 날 이제 발표를 하게 될지 두고 봐야 됩니다. 중앙일보가 보도를 했네요. 용산에 불이 안 꺼진답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그 건물의 5층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불이 꺼질 줄을 모른답니다. 여간에서 5층은 불이 안 꺼진다. 청사 5층에는 대통령 집무실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밤 늦게까지 야근하는 일이 잦아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녁 늦게 보고서를 보다가 미심쩍은 게 있으면 수시로 참모들을 부른다. 그래서 참모들끼리 당번을 정해 비상대기를 해야 할 정도다. 당번을 정할 게 아니라요, 대통령이 퇴근 안 하면 전 참모들이 함께 대기하고 있어야죠. 무슨 당번입니까? 당번은 국가의 대사를 최꼭대기에서 결정을 하는 일을 대통령이 퇴근을 안 하고 잡고 있는데 어떤 참모가 퇴근을 한단 말입니까? 같이 있어야죠. 당번 필요 없습니다. 전원 다 대기. 오후 8시가 다 된 시간에 보고하러 갔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밥 먹었어? 얼른 국수 한 그릇 먹고 하자고 해서 엉겁거래 대통령과 식사하고 야근까지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선물 받은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편말, The buck stops here 라는 거, 그게
윤석열 대통령 책상 위에 딱 놓여 있다는 겁니다. The buck, B-U-C-K, buck. 이게 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buck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아주 칼 잘 만드는 장인이었는데요. 그 사람 이름으로 만든 칼, buck knife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도 뭐 잘 팔리고 있는 칼이라고 하는데요. 20세기 초반에 이제 만들어진 칼인데 이 포커 게임 할 때 말이죠. 패 나눠주는 사람을 딜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자기 앞에다가 그 벅이라는 나이프를 딱 놓고 딜을 했다는 겁니다. 책임은 내가 진다. 딜미스가 나지 않도록 책임은 내가 진다. 이제 거기에서 유래한 말이 the buck, 그 칼이 stops, 여기에 있다. here, 여기에 있다. 내가 책임 내가 진다. 이제 그걸 윤석열 대통령도 그 바이든 대통령이 준 팻말을 딱 책상 위에 올려놓고 지금 보시는 저 사진 저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로 챙기는 것이 경제 분야라고 합니다. 일자리하고 수출. 그래서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대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출에 힘쓰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인은 따로 밥이라도 사주고 싶은 심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한테 밥 사주는지 한번 보시지요. 네. 노조가 채용 장사를 한다. 뭐 이런 말이 나오자 또 윤석열 대통령이 분노의 발언을 했는데요. 다른 것보다 선량한 국민, 특히 청년의 일자리를 뺏는 건 정말 나쁜 짓이다. 내가 정치 선언할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이 문제는 끝을 보겠다. 대통령이 퇴근 안 해야 대통령 집무실 5층에 불이 켜져 있으면은요. 대통령 참모들 뭐 당번 얘기는 그냥 하는 얘기일 겁니다. 전 참모들이 항상 비상대기를 하거나 이제 어디에 있더라도 항상 휴대폰 딱 앞에다 놓고 일하는 거지요. 대통령실에서 연락 오면 바로 대답할 수 있게. 장관들은 퇴근할 수 있겠습니까? 장관들도 마찬가지요. 대통령이 참모만 부르겠어요? 국토부 장관 좀 연결해봐. 기획재정부 장관 연결해봐. 총리실 좀 연결해봐. 이제 수시로 대통령이 그러는 거죠. 아마 전원 비상대기일 겁니다. 잘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처에서 부로, 그러니까 처장에서 장관으로 승격을 한 부가 하나 있죠. 바로 보훈처가 보훈부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가의 품격은 누구를 기억하느냐에 달려있다. 참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은 이 느낌은 도대체 누구 때문이지요? 그렇습니다. 좌파 정권들, 특히 문재인 정권 때는 한 번도 대통령 입에서 들어보지 못한 말, 그 말이 바로 국가의 품격은 누구를 기억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그 파리 특파원으로 근무할 때 프랑스 파리의 지하철을 보면은요, 우리는 이제 경로, 우대석, 뭐 그 다음에 임산부, 배려석 이제 이런 자리가 있는데 파리 지하철은요, 이 자리 거기도 이제 별도의 자리를 좀 마련해 놓고 딱 써놨습니다. 이 자리의 우선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써놨습니다. 1번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프랑스의 지하철에 그 이 자리는 누구 것이다. 1번. 나라를 위해 일하다가 다치신 분, 이게 1번입니다. 조국 프랑스를 위해서 전쟁터에 나갔다든지, 조국 프랑스를 위해서 어떤 산업전선에서 일을 하다가 뭐 팔이 다쳤다든지 다리가 다쳤다든지, 이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다가 다치신 분이 이 자리에 대한 제1순위 권한을 가진다. 물론 거기에도 이제 연로하신 분, 뭐 임산부 이런 말도 있는데 그건 다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려나 있고 첫 번째가 나라를 위해 일하다 다치신 분입니다. 그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국가라는 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국가라는 어떤 구성체가 누구를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그 국가의 품격은 물론이고 그 국가의 정체성도 저는 드러난다고 보는 겁니다. 간첩 혐의로 수십 년 옥살이를 한 사람을 가장 존경한다고 하는 나라인지, 아니면 6.25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 천안함, 연평도 이런 데에서 다치고 순국하신 분들을 맨 먼저 기억하는 나라인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정체성을 가진 나라가 되는 것이지요.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유공자를 예우하는 격을 높이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62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정부 조직법 공포안에 서명하며 그같이 말을 했습니다. 독립운동가와 한국전, 월남전, 참전용사, 천안함 순직용사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에 대한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제대로 기억하지 않는 국가는 미래가 없다. 우리가 미국을 가장 미국다운 모습으로 사례를 들 때 미국, 이 조국을 위해서 싸우다 희생된 분들은 그 사람이 살아있든 죽었든 반드시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분을 모셔오고, 만약 죽었으면 그 유해라도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 반드시 대통령이 거수경례를 딱 하고 성조기에 이렇게 관을 잘 포장을 해서 그렇게 해서 조국으로 모셔오는 일, 그걸 끝까지 하는 것, 그게 미국다움이라고 우리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 비슷한 얘기를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처 승격으로 이제 지금까지는 처장이었다면 이제 장관이 되는 겁니다. 첫 보훈부 장관 후보자로는 박민식 현 국가보훈처장이 유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